잠드는데 1시간, 깨어나는데 3시간. 그런데 정작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8시간이 넘는 당신. 이건 휴식이 아니라 시간의 시체를 쌓아 올리는 행위입니다. 혹시 오늘도 잠자리에 누워 내일은 진짜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쇼츠를 넘기고 있고 머릿속은 잠을 못 자면 내일 망할 텐데라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멜비우스의 띠를 끊으려면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겨온 수면의 상식부터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자기 전 1시간 스마트폰을 멀리하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이 격언이 오히려 당신의 밤을 망치는 독약이었다면 어떨까요? 사실 당신의 뇌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라는 숙제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그 성실한 강박이 당신의 전두엽을 비상경보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수면은 억지로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신기루와 같죠. 당신이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두고 눈을 질끈 감는 순간 뇌는 오히려 지금부터 잠과의 전쟁이다라고 선포하며 아드레날린을 뿜어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며 넘기던 그 스크롤이 사실은 불안이라는 파도에서 당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튜브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블루라이트 괴담 뒤에는 심리학과 뇌과학이 숨겨온 잔인하고도 명쾌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폰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자책하지만 실험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당신의 뇌는 빛에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가진 어떤 심리적 결핍에 반응하는 걸까요? 이제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수면의 치트키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건 당신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의 뇌가 심리적 보상이라는 생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삭제됐던 당신의 자아를 떠올려 보세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친구의 기분을 맞추고 사회적 가면을 쓰느라 탈탈 털린 당신의 에너지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이때 발동하는 것이 바로 보복성 취침 미루기입니다. 낮 동안 빼앗긴 주권을 밤의 자유로 보상받으려는 무의식적 저항이죠. 우리는 흔히 스마트폰을 불면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찰의 시각으로 보면 스마트폰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삶이 낮 동안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뇌가 잠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팔아서라도 나만의 시간을 사려 하는 것이죠. 즉, 당신은 폰에 중독된 게 아니라 나로 살고 싶은 욕구에 중독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블루라이트의 실체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는 우리가 믿어온 상식을 비웃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얼굴 30cm 앞에서 최대 밝기로 4시간 동안 기기를 보게 했음에도 실제로 잠드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 차이였습니다. 3분 차이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도 수두룩하죠. 결국 블루라이트라는 물리적 빛이 당신을 깨우는 게 아니라 폰을 보면 잠을 설칠 거야 라는 당신의 불안이 뇌의 각성 스위치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할수록 코끼리만 떠오르는 심리적 역설과 같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300명을 추적 조사한 데이터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가끔 스마트폰을 멀리하며 규칙을 지키려 애쓰는 성실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매일 밤 규칙적으로 폰을 보는 사람들의 수면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뇌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대체 왜 뇌는 어설픈 절제보다 차라리 꾸준한 타락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당신의 밤을 지배하는 이 기묘한 유자형 곡선의 비밀을 알게 되면 오늘 당신의 잠자리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의 적이라는 말, 이제는 반만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 당신의 뇌를 잠 못 들게 하는 건 빛의 파장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콘텐츠의 온도입니다. 최신 심리학 실험들은 우리가 몰랐던 기괴한 사실을 폭로합니다. 연구진이 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박수를 측정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비전자기기 활동을 할 때보다 심박수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뇌가 스마트폰을 각성 도구가 아닌 하루의 긴장을 해소하는 이완장치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착각과 심리학적 진실, 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흔히들 자기 전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아무런 자극이 없는 고요함은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텅 빈 천장을 보고 누워있을 때 찾아오는 온갖 잡생각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 심리적 소음이 블루라이트보다 수천 배는 더 치명적입니다. 이때 스마트폰은 당신의 뇌에 백색 소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적당히 멍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이나 단순한 게임은 뇌의 시선을 분산시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뇌가 이제 복잡한 생각은 그만하고 이 화면에만 집중해도 되는구나 라고 안심하며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하세요. 모든 데이터가 당신의 밤샘 스크롤을 응원하는 건 아닙니다. 캐나다 연구진이 발견한 유자형 곡선의 잔인한 진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가장 위험한 부류는 어설프게 스마트폰을 참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폭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뇌는 스마트폰 사용을 불규칙한 보너스로 인식해 도파민을 미친 듯이 분출합니다. 반면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폰을 보는 이들의 뇌는 이를 지루한 일상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숙면에 드는 의식으로 활용하죠. 결국 문제는 기기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다루는 설계의 부재입니다. 당신이 매일 밤 습관적으로 누르는 그 앱들이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차분히 가라앉히고 있는지 냉정하게 해부해봐야 합니다. 뇌는 당신의 의지보다 패턴을 신뢰합니다. 어설픈 절제가 당신의 수면을 파괴하고 있다면 이제는 전략적 타락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스마트폰 사용을 끊어야 할 악습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금지는 언제나 더 강렬한 갈망을 낳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폰을 멀리하며 억지로 잠을 청하다가 금요일 밤 참았던 욕구가 폭발해 새벽까지 둠 스크롤링에 빠지는 당신의 뇌는 지금 극심한 디지털 요요 현상을 겪고 있는 겁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불규칙한 사용은 뇌에 도파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다 한번 허락된 스마트폰은 뇌 입장에서 엄청난 희귀 자원이 되고 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각성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반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스마트폰을 드는 사람의 뇌는 이를 예측 가능한 일상으로 인지합니다. 마치 매일 먹는 밥처럼 지루해진 자극은 더 이상 뇌를 흥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긴장을 풀어주는 트리거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뇌의 온도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논쟁, 자극적인 뉴스, 타인의 화려한 삶을 엿보는 SNS는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당신을 전투 모드로 만듭니다. 반면 뇌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익숙한 영상이나 단순한 패턴이 반복되는 콘텐츠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이완을 도봅습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차단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부교감 신경을 조절하는 원격 제어기입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천장의 무게를 견디지 마세요. 대신 뇌가 안심하고 전원을 끌 수 있도록 안전한 자극을 일관되게 제공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루한 절제보다 영리한 공존을 선택하세요. 뇌를 이려들지 말고 뇌의 메커니즘을 역이용해 당신의 수면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마음의 외과 의사로서 당신의 망가진 밤을 고쳐줄 3가지 핵심 치트키를 처방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뇌의 보상 체계와 부교감 신경의 원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심리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수면 의식의 일관성입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자기 전 금기어로 두지 마세요. 대신 당신만의 수면 전용 앱이나 채널을 딱 하나 정하세요. 뇌가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셔터를 내릴 시간이다라고 학습할 수 있도록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타락은 뇌에게 더 이상 자극이 아닌 안정입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의 온도 조절입니다. 뇌를 뜨겁게 만드는 도파민성 콘텐츠 분노를 유발하는 댓글, 반전이 거듭되는 드라마를 차단하고 뇌를 식혀주는 세로토닌성 콘텐츠를 배치하세요. 이미 내용을 다 아는 고전 영화나 단순한 자연의 소리 혹은 적당히 지루한 지식을 전달하는 오디오북이 좋습니다. 핵심은 궁금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뇌가 다음 장면을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잠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기술은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난 오늘도 폰 보느라 망했어라는 주관적인 자책은 코르티솔을 폭발시킵니다. 대신 스마트워치나 수면 트래커를 활용해 당신의 잠을 숫자로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깊은 수면 단계가 길었네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수면에 대한 강박에서 해방됩니다.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건 평온한 인면입니다. 당신의 수면은 더 이상 어쩌다 얻어 걸리는 행운이 아니라 당신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기술적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블루라이트라는 허상과 잘 자야 한다는 강박이 만들어낸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밤을 더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일 뿐이죠. 중요한 건 기기를 끄는 힘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다스리는 통찰력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세요. 당신은 불면증 환자나 스마트폰 중독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체 리듬을 이해하고 디지털 환경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최적의 휴식을 설계하는 수면의 아키텍트입니다. 이 작은 인식의 전환이 당신의 전두엽에 가득했던 불필요한 긴장감을 걷어내줄 것입니다. 영상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전 딱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 폰 보느라 또 늦게 잤어라는 자책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어제 나만의 리듬에 맞춰 충분히 이완했고 내 뇌는 그에 반응해 최고의 휴식을 취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말과 믿음에 따라 호르몬의 농도를 바꿉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권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순간 당신의 수면 효율은 기적처럼 치솟을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잠은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품고도 평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처방전이 당신의 무거운 밤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뇌에 완벽한 휴식이라는 보상을 선물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의 밝기를 낮추고 당신을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밤은 이제 안전합니다.